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그 강의가 4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강의 이어가지고 상법 개정안 가운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제출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안이라고 하는 게 3가지인데, 하나가 상법 일부 개정안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전면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3가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근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이게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다중대표소송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모 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자회사가 그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 회사의 소수 주주가 직접 이사를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다중대표소송제다, 이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간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 감사라는 말은 사실은 기들로 잘 알고 있죠. 실제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 또는 회사 내에서 사실은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검찰 내지 경찰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감사 제도를 뭘로 바꿨냐면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감사가 현실적으로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거긴 하지만, 이 감사를 없애고, 특히 이제 그 규모가 큰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감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감사위원회는 이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차례 이제 1999년부터 몇 번의 그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 개정 과정에서 감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모델이 미국입니다. 미국 회사법인데, 사실은 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요소를 많이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 거죠.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하고 우리나라가 현행 상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름만 따가지고 바로 감사위원회라는 명칭의 기관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감사위원회라는 게 뭐냐? 지금 현행 상법에 보면 그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내 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 있게 돼 있고 또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거냐면 이사들이 직무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소속돼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원래 이사회 내 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근데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근데 이제 그 인사위원회 또는 이제 보수 인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임원들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수 그 페이 말이죠. 보수위원회 이런 거 또는 뭐 사회이사 같은 걸 추천할 때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그리고 또 이제 감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그 이사회 내 위원회인데 실제로 뭐냐면 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어떤 위원회를 설치할 건지 이 부분이 원래는 그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려 하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 내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의무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사회 내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오늘 보게 될 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놓은 그런 이사회 내 위원회가 되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이사회 내 그 감사위원회를 두게 될 때 좌파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회사 내에서 일종의 검찰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는 감사원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회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대표이사 같은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소수주주를 통해서 자기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감사위원회라고 본 겁니다. 감사는 사실은 이제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감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감사를 사실은 소수주주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말은 적어도 이제 2명 이상이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으로 위원회가 3명 이상,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3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어도 일부라도 뭐냐면, 소수주들 또는 좌파들이 원하는 바로 그 감사위원회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사위원회를 사실은 위원회 좌파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감사위원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이사회 그리고 회사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법 개정안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냐면 지금 이 분리선출제를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그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몫을 아마 노동조합이 아마 추천하는 그 감사위원으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 좌파 세력들이 특히 노동조합,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감사위원회에 진출해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걸 통해서 이사회
그리고 회사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런 감사위원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임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분리선출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감사가 있었죠. 그런데 감사는 여러 가지, 우리 업무 집행에 관한 감사도 하고 회계 감사도 합니다. 이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와 회계 감사를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감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사의 지위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감사제도는.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사의 기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업무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 수행을 다시 감사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모습이니까. 그래서,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사의 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감사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규정을 적용을 안 시킵니다. 적용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구성원인 감사위원은 그 감사권도 갖고, 그리고 또 이사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이사가 가지는 모든 권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위원은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감사는 이사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에 관해서 의사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위원은 감사의 기능도 가지고 동시에 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 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위원은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감사위원을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럼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위원을 어떻게 선출하게 되어 있나? 이걸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럼 현행 제도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10명의 이사를 선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명 중에, 근데 감사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3명 이상으로, 그럼 10명 가운데 7명은 일반 이사로 뽑고, 그 다음에 3명은 감사위원으로 뽑게 되겠죠. 근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1단계 절차는 뭐냐면, 일단 주주총회에서 10명의 이사를 뽑습니다. 10명의 이사를 뽑고, 근데 10명의 이사를 뽑을 때는 사실은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일단 10명의 이사를 뽑아놓고 그 10명 가운데서 3명을 감사위원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10명을 뽑을 때는 대주주가 그 의결권을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0명 가운데서 3명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그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그 3%만 뭐냐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에 처음에 뽑을 때 10명이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뽑힌 거기 때문에 이 3명의 감사위원도 크게 보면 그 대주주의 의사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주주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런 감사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에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0명의 이사를 뽑고 그 10명의 이사 중에서 3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3% 보유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처음에 이사를 뽑을 때는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사위원도 크게 말하면 대주주의 의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하여튼 감사위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는데, 이게 현행 제도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명의 예를 보면 10명을 뽑을 때 이미 대주주 여사가 너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0명 중에 3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더라도 실제로 대주주 여사가 더 강하게 반영되고 소수 주주 여사는 그렇게 강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불만을 해결하려고 또 하나의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이른바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집중투표제. 이 집중투표제는 물론 실시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는데 집중투표제 이런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주식이 만주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로 훨씬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주의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대주주가 60%의 주식, 즉 6,0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소주주가 4,000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6대4의 비율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이사 2명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뽑냐면 각각 한 명에 대해서 뭐냐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6대4의 비율로 한 명에 대해서 행사를 하겠죠. 그리고 대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선임이 되겠죠. 그게 A라고 하는 이사 후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대주주가 6대4니까 이 단순 투표를 하면 6대4로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이사 A가 뽑히겠죠. 그리고 또 두 명을 뽑으니까 이제 이사 B도 있겠죠. 그럼 이사 B 역시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6대4의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주주의 여사에 따라서 B가 뽑힐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C가 있을 때, C는 대주주가 지지하지 않는 이사 후보입니다. 그러면 C에 대해서는, 별로 안 던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AB, 대주주의 여사에 따라서 AB가 사실은, 선출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집중투표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고, 이게 분리선출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집중투표에서는 뭐냐면 이사 한 명당 그 주식수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사 한 명당. 그러니까 근데 아까 대주주는 6,000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6,000주가 이사 한 명에 대해서 6,000주니까 근데 2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명이니까 12,000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는 12,000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주주는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사에 대해서 4,000 주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합치면 8,000이 되겠죠. 근데 뭐냐면 예컨대 대주주는 A, B를 지원하고 B를 지지하고 그리고 소수주주는 C를 지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뭐냐면 이 집중투표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표를 다 줘도 되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는 12,000주가 있는데 그 주를 A나 B나 또 뭐 C에게 줄 리는 없겠지만 A나 B에게 그냥 12,000주를 다 투표할 수도 있고 또는 A와 B에게 그 표를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사 한 명이라도 당선을 시키고 싶겠죠. 선임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예컨대 A에게는 7,000 주 의결권을 행사하고 B에게는 예컨대 12,000주니까 5,000주를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6,000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둘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리한 쪽 한 사람에게 표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7,000, 5,000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액주주는 8,000주를 가지고 있죠. 이 8,000주를 한 사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C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7,000표를 대주주로부터 7,000표를 얻었고 B는 대주주로부터 5,0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C는
소수주주로부터 8,000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두 명을 뽑으면 결국 A와 C가 이사로 선임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바로 뭐냐면 바로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단순 투표제를 하면 그냥 대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히게 돼 있어요. 6대 4니까. 그렇죠? A의 경우에도 6, B의 경우에도 6 비율이, 그 다음에 이제 소수주가 가진 건 4, 둘 다 4의 경우니까 C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뽑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집중투표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집중투표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그 이사는 7,000표, 그 다음에 B 이사는 5,000표, 근데 C 이사는 실제로 소수주주가 그 지지하는 이사의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8,000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선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그 이사 후보가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집중투표제입니다. 바로 이 집중투표제를 사실은 이 좌파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소수주주들이 그 집중투표제를 이용해서 뭐냐면 자기들이 소수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사를 뽑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제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독소조항이 이 집중투표제뿐만 아니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 바로 그 3% 의결권 제한 조항입니다. 뭐냐면 그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주식을 예컨대 뭐 70%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 선임, 그러니까 감사위원이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무리 그 비중이 높더라도, 예컨대 70%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의결권을 3%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즉 3%를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라도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도 그 의결권은 그냥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3%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일반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일반 주주가 예컨대 5%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 일반 주주도 어떻게 되냐면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3% 이하의 주식,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주들은 의결권을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그래서 실제로 이 그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정말 독소조항입니다. 이게 좌파들이 새롭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감사위원 분리제도하고 나중에 결합돼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투표제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건데,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있는데 대주주가 70%를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가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그냥 편하게 75%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일반 주주가 5%, 대주주는 이제 뭐 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주 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일반 주주는 을이라고 합시다. 그럼 5%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75%, 그 다음에 일반 주주가 5%, 그 다음에 소수주주는 20%를 가지고 있는 거죠. 75 더하기 5니까 80이죠. 그러니까 소수주주는 20%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뭐냐면 그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주주가 75%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일반 주주도 5%의 의결권을 가져요. 그리고 소수주주는 20%밖에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이사를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사를 뽑는데, 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이 3% 의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주주갑은 75%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바로 3%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주주갑은 3%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주주 을 원래 5%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감사위원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을의 경우도 3%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주주 20%를 가지고 있는 소수주주는 그냥 의결권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3%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주주는 20%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합쳐도 6%밖에 안 되죠. 근데 소수주는 물론 소수주가 다 하나로 완전히 일치해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소수주는 2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감사위원이 누구에 따라서 뽑히겠습니까? 바로 소수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감사위원이 선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틀을 어떻게 깨야 되느냐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감사위원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아까 현행제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10명의 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10명을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3명을 뽑는 거니까, 사실은 예컨대 대주주가 3% 의결권 제한 규정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10명을 원래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뽑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은 분리해서 선출하게 되면 이 일반 이사를 선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이 이사를 선출하는 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예컨대 감사위원이 한 명을 따로 분리해서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9명은 그냥 일반 이사의 선출 과정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가 7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소수주주는 아무리 많이 해도 20%밖에 행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9명의 일반 이사를 뽑을 때는 뭐냐면 대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감사위원은 따로 뽑게 되어 있죠. 한 명을 따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적용되느냐? 이때는 바로 3% 의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한 명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감사위원인 이사, 감사위원이면서 동시에 이사입니다. 감사위원인 이사 한 명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이 한 명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3% 의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7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3%밖에 못 가집니다. 그리고 일반 주주 5%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일반 주주도 3%의 의결권밖에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수주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주는 바로 20%의 의결권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명 따로 뽑는 한 명은 이 3%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그 대주주의 의결권이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그런 감사위원인 이사가 선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의 의결권이 3%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소수주의 의결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실제로 다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수주주들이 미는 감사위원인 이사, 위원이 사실은 선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감사위원인 이사가 이제 선임이 되고 나면 그럼 감사위원이라 했는데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 3명 가운데 1명 뿐이지만
그 감사위원인 이사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사가 가지는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고, 일반 이사가 가지는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동시에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위원인 이사는 이사이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고, 또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또 감사 기능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그 경영 상태,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위원에게 또 어떤 권리가 인정되냐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질문을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이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상태를 거의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명의 감사위원 중에 한 명뿐이지만, 이 한 명의 감사위원이 얻게 되는 정보가 굉장히 막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감사위원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 명의 감사위원은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가져온 정보, 또 자기가 가져온 권한,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를 장악하면, 감사위원회는 사실 이사회와 똑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현행법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기도 한데, 원래 이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즉 이사회의 하부 기관인 거죠. 그래서 상부기관이 이사회고, 그 하부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감사위원회가 하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 두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이사회가 갖는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래 하부기관으로 설치되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했을 때는 이사회가 그 의결을 번복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변경할 수 없도록. 근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위원회는 설령 결정을 하더라도 그 위원회 결정을 이사회가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번복할 수 있어요. 수정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만은 이사회가 그걸 수정하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그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이사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관, 더 강한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리해서 선출하게 되면, 그렇죠? 자, 10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했을 때, 9명의 일반 이사는 그냥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감사위원인 이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의결권 제한 조항에 의해서 대주주는 3%밖에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면에 소수주주는 자기 의결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3%, 일반 주주 3%, 그리고 소수주주는 20%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소수주의 의사에 따라서 바로 감사위원인 이사가 선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이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정보를 이용해서 감사위원회를 장악합니다. 근데 이 감사위원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사회도 번복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그럼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좌파들이 노리는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한 명의 감사위원만 뽑히도록 만들자. 근데 지금까지 감사위원이 그렇게 분리 선출제를 하기 전에는 실제로 아까 집중 투표제를 해도 소수주가 원하는 감사위원이 선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를 해도 잘 선임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따로 분리시키자는 거죠. 따로 분리시켜서 이 감사위원인 이사를 뽑을 때는 애초부터 3%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애초부터. 즉 이사를 뽑히는 과정에서부터 3%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뽑히는 데는 원래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뽑힌다고 그랬죠. 이게 일반 투표인데 그렇게 뽑히는데 이게 분리 선출제를 택하게 되면 아예 이사로 선출할 때부터 뭐냐면 감사위원이면서 동시에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사로 선출하는 과정부터 3% 제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사가 되고 동시에 감사위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한 명은 거의 소수 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감사위원인 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좌파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 명만 집어넣자는 거죠. 감사위원을 집어넣자. 그럼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위원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사회까지 사실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소수주주가 이 선임한 이 감사위원은 사실은 좌파들이 지원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서 발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구도는, 상법을 개정하는 구도는 바로 재벌 해체, 대기업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이 가지는 관심사는 하여튼 감사위원회 또 이사의 권한을 잘 활용해서 하여튼 회사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서 회사를 경우에 따라서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재벌 해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숨겨왔던 목적, 대기업 해체, 이걸 노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라는 걸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죠. 근데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이 다중대표소송을 이용해가지고, 그때는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대표소송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대표소송이 걸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그럼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헤지펀드에서 뭘 요구하느냐면,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높은 주가로 우리 주식을 인수해 가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한 주당 10,000원 주고 산 주식을, 근데 30,000원 주고 이걸 인수해 가라. 그러면 우리가 소송 안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30,000원, 단기간에 30,000원짜리 주식 팔고 튀는 겁니다. 바로 그게 먹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중 대표 소송도 물론 그렇게 헤지펀드에 의해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헤지펀드가 사실은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대주주가 75% 주식을 가지고 있죠? 일반 주주가 5%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죠? 근데 그 20%가 소수주주 아닙니까? 근데 헤지펀드가 원래 헤지펀드는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헤지펀드 혼자서 그 20%의 주식을 취득하면 자기의 의권도 3%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쪼개서 여러 개 쪼개서 근데 2%씩만 취득하는 겁니다. 그 10명을 이용해서 대리인 10명을 내세워가지고 2%씩만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주식의 소유주는 헤지펀드입니다. 근데 헤지펀드가 10명의 소수주주를 내세워가지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2%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위원 선임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나 일반 주주는 3%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6%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엘리엇이 조종하는 그 소수주들은 20%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엇에서 이 감사, 우리가 추천하는 감사 뽑아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결 과정에서 실제로 3% 제한 그 규정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뽑습니다. 그럼 그 헤지펀드에 사실은 사주를 받는 이 감사위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사사건건. 그래서 이 회사 경영진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때 헤지펀드가 협상을 하자고 들어옵니다. 좋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 주식을 사라. 높은 가격에 사라.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 사퇴시키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감사위원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회사 경영이 엉망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 살려야 되니까 일단 그래 알겠다. 그래가지고 높은 가격을 주고 주식을 인수합니다. 그러면 헤지펀드는 돈 많이 벌었죠.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튀는 거죠. 튀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와 같은 이 투기자분들 있죠. 투기자분들이 정말 한국 기업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감사위원 지금 상법학자들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되면 아마 기업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걸 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또 좌파 성향의 학자들은 이게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떡하네. 기본적으로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좌파 세력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을. 이 분리선출을 이용해서 감사위원을 받고 감사위원에 박아넣는 겁니다. 박아넣고 그 감사위원을 완전히 휘저어서 감사위원회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기업 경영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좌파 세력들이 노리는 바이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외국에 있는 헤지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을 박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감사위원이 정말 기업 경영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사건건 간섭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경영진에서 손을 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협상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주식 사라. 높은 가격으로 사라.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기업 경영, 특히 대기업 경영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만드는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뭐냐면 아까 3% 의결권 제한 그것과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 이것과 결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주주는 가만히 눈 뜨고 앉아서 소수주가 회사를 말아먹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3% 의결에 막혀있죠. 집중투표제에 막혀있죠. 그러니까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들은 자기 회사를 말아먹기 위해서 감사원이 침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상법학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 상법 개정안에서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는 뭐냐.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경영진이 또는 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권리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대주주나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유재산 침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질서, 이게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소수주주의 입김에 놀아나게 되는 거죠. 소수주가 원하는 대로 휘둘리게 됩니다. 그럼 회사 경영이 잘 될 수 없죠. 사실은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글로벌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의 이런 분리선출을 도입하면 우리 대주주들이, 우리 경영진들이 발목을 잡혀요. 그래서 외국 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는 거죠. 그리고 시장 질서를 다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기업을 좌파들이 해체시킬 대상, 또는 헤지펀드가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먹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정말 나쁜 제도입니다.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아까 3%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 이런 제도가 미국에 있는 제도라든지 또는 다른 국가에서 일부 채택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 상법에 다 들어온 겁니다. 1999년 상법 개정이 있었고,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몇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999년은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뭐냐면 그 당시가 IMF 직후입니다. IMF 금융위기 직후인데, 그래서 기업 내부의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구조에 문제가 있다.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때 들어올 때 왕창 들어온 겁니다. 계속 파상적으로 이런 나쁜 제도를 계속 넣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지시키지를 못했어요. 저지시키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분리선출제까지 가는 겁니다. 다중대표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2000년대 초반 이 당시에 벌써 상법 개정을 저지시키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저지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우리 공화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걸 하지 못한 거죠. 저지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좌파는 그렇습니다. 조금씩 자기들 영역을 확보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자기들의 또 영역을 또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고학계, 우리 법학계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오늘은 방송 시작이 약간 사정 때문에 약간 늦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법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만약 다시 보기를 하셔가지고 옆에 노트에 필기해 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러면 그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오늘 강의가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좀 기다리게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상법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하냐면 공정거래법, 여기도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음부터는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다음 주에 가능하면 공정거래법하고 금융감독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근데 공정거래법에 워낙 박힌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이런 내용을 갖는 게 하여튼 이런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